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전액 정부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참 오래간만에 여야 합의를 해서 법정 기한을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과연 이 시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만을 우리 국민들이, 뭐 당연히 좌파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금 여야 합의로 지금 정부 안대로 말이죠. 특히 정부 안대로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물론 이제 깎아서 이제 다른 데를 이제 또 증액시키기는 했는데요. 그렇든 간에 어떻든 간에 총액 기준으로 한다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728조.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2020년도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이요, 이 MBN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옥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번 불법 수익, 이건 반드시 환수해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단독 보도를 했어요, MBN이. 이번에는요,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이화영 사건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까지 가서 소신권 발언하고 있는 검사 있죠? 박상용 검사. 이 박상용 검사가 말이죠, 지금 이 법무부에서 특별 감찰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이화영이가 술 마셨다는 얘기는 쏙 뺐느냐,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말이죠, 어제 인천 집회에서 계엄 악몽을 끊자, 이거 이제 그런 요구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예,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사과는 이제 물이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인권위가 말이죠, 양평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양평 공무원 극단 선택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서에서도 너무나 회의와 압박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지금 폭로가 나온 바 있어요. 여러 차례 보도를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수사했던 경찰 4명 중에 3명은 이제 수사 의뢰를 하고 1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여러분께 뉴스거리가 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여러분께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우선요,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 당연히 통과되죠. 여야 원내대표가 뭐 만장일치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이게 뒤집어질 이유가 없는 거, 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원안 대비로 따지면은 4조 4천억 원을 감액했어요. 근데 그 감액한 범위 안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 원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쟁점이었던 부분이 뭐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이거 이재명 예산이잖아요. 국민성장펀드, 이런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디에 손댔냐, 인공지능 지원, 그리고 정책펀드하고 예비비 감액을 했어요. 예. 그리고 증액 부분은요, 지금 국자원 화재, 여기에 대해서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산 전력망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을 한다. 여기에 좀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요,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그리고 국가 장학금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병역상 지원도 증액 대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년 만에 말이죠, 5년 만에 여야 합의대로 법정 기한을 지켜서 예산을 처리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 부의 제도가 지금 도입된 이후에 지켜진 게 2014년도하고 2020년 딱 2번이에요. 이번에 이제 3번이라고 하는 기록을 여야가 만들어 놓은 거, 예, 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이면 말이죠, 지금 여당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높이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때 계엄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가 예산 이 폭주, 예산을 싹 다 끊어버렸잖아요. 예, 특활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계엄의 한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그런데 이 특활비 같은 거 예산, 검찰, 경찰, 국정원, 검찰, 경찰, 국정원 아니고요.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등등. 예, 이거를 수사비를 싹 다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짓고 나니까 이거를 액수 그대로 복구시켰어요. 한마디로 해서 예산 가지고 장난친 정도가 아니죠. 예. 예산을 안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쫓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물론 감정 가지고 국가 예산을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4조 밖에는 조율할 게 없었느냐. 728조 중에. 728조 중에 4조라고 하면요. 이거 0.5%밖에 되지도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728조니까. 그 정도로 정부가 합리적으로 이 안을 그렇게까지 아주 합리적으로 편성해 왔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줏대 없는 예산 심의가 아니냐. 예, 야당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N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이 됩니다. MBN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 네, 요거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하는 것만. 자, 이게 조금 기다려 보시면요.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첫 입장을 MBN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전 본부장은 구치소 접견과 옥중 서신을 통해 불법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28일 MBN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 형식의 편지에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업자의 불법 수익을 환수해 국민에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사업자를 선정해 줄 이유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다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항소 포기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나 싶다. 법무부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한창일 당시 검사에게 대장동 일당 절대 못 잡는다. 저만 다친다라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항소 포기가 됐다며 이미 결말을 보았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 등 사업자 일부가 검사 회유가 있었다며 진술을 바꾼 것과 달리 저의 자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MBN과의 구치소 접견에서도 다른 공범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쓰지 않고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혀 받을 벌은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배당된 대장동 사건 항소심은 내년에 첫 재판이 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참 옳은 얘기죠.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죠. 예, 이 국민은 당연히 성남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성남시장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죠. 예. 가처분 신청도 하고 압류 조치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출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 여론으로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말이죠. 이 검찰에서 지금 이제 당사자들은 그야말로 추징 몰수한 거 이거 풀어라. 해제하라. 이렇게 지금 아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게 1번이 남욱, 2번이 김만배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정량도 하겠죠. 자,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는 여론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수단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까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터뷰 내용도 상당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번에는 여기 박상용 검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말을 바꾼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이 이른바 연호술 파티를 열어주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지난주 이와 관련한 법무부 조사 보고서가 유출된 논란인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이전 부지사 음주 여부는 빼놓고 일방적인 변명만 담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초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같은 달 옥중서신에선 입만 댔고 안 마셨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주 유출된 법무부 보고서엔 이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술파티 제공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TV조선에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꿔온 이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가 보고서에서 쏙 빠졌다며 이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부분만 담겼다고 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당시 검찰 수사팀은 조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연어 술파티가 2023년 5월 17일에 있었다고 적었지만 박 검사는 그날은 쌍방울 직원이 술을 샀다는 시간 이후 검찰청에 들어온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파적 보고서가 유출돼 진실이 호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전 부지사와 퇴직한 교도관 진술을 근거로 조재현 변호사가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퇴직 교도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법무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조재현 변호사, 고검장 출신 조재현 변호사가 이화영이 회유하는 거 이거 다 중간에 메신저가 된 거예요. 야, 네가 얘기하면 검찰에서 구속 같은 형량 이거 절대로 낮춰줄 거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재현 변호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거짓말하겠어요? 법무부 쪽에서 거짓말하겠어요? 누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더군다나 조재현 변호사가 이거를 말로 비판만 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고소 고발 조치까지 하고 났어요. 법률적으로 고소 고발했다는 것은 나는 딱 무죄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보면 말로만 반박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서 본인이 말한,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 말이 맞다는 거를 지금 아주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말이죠. 지금 이화영 재판은 곧 이재명 재판입니다. 왜? 공범관계잖아요. 이재명만 재판을 안 받을 뿐이지 이화영 재판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화영 본인의 재판은 이미 대법원에까지 가서 이미 끝났어요. 7년 8개월인가요? 어마어마한 형. 네. 지금 이재명의 5개 재판 중에서 제일 중형이 예상되는 게 대장동하고 요 대북 송금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대북 송금 사건은 우리 국내 법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가 있어요. 지금 워싱턴에 있는 제임스 신 목사가 고발 조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유엔에도 가 있고 미국 정부에도 가 있고 여기저기 많이 가 있어요. 이미 이 얘기는요. 이 대북 송금 사건은 국제화되어 있는 사법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이 술 먹여가지고 이 말로 술과 그러니까 연어회 가지고 이화영이를 회유 압박해가지고 이재명이가 개입됐다. 이재명한테 다 보고해서 다 알고 있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야만이 말하자면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공소 취소도 되고 이화영, 이재명이가 모두 무죄가 돼서 지금 이화영이가 물이 입이 요만큼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입을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 관측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반드시 요 내용은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제 조재현 변호사의 고소고발 사건은 최우선 순위로 지금 이제 수사를 강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법무부 정성호 왜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까? 정성호가 왜 지금 꼬리를 내리냐고요. 이건 정성호가 꼬리를 내린 거잖아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정성호 입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용산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거는 가짜뉴스야. 그래갖고 바로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또 고발 들어가죠. 왜 이런 데가 조용히 있냐 이 말이에요. 용산도 조용, 당도 조용, 법무부도 조용. 왜 조용해? 조재현은 아주 최종 수단까지 다 동원한 거 아니에요. 법률적인 고발 조치까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조용해 당사자들이. 예? 이거 이상하잖아요. 가짜뉴스라면.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조재현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조정현까지 끌어들였다가 박살이 나는 것이고, 박상용 검사까지도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매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도를 넘었다. 예.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어제 인천 행사에서 말이죠. 크게 장동혁이 나는 사과 안 해. 이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양양자 이런 인간들은 무슨 소리야? 사과해야지. 친한계 전부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한 30여 명, 한 10명이 늘었네요. 사과하지 않으면 대국민 사과 등 행동에 나서겠다. 권영진이가 또 총대했네요. 분명하게 국민께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확실하게 이제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뭐라고?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엄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왜 내가 굳이 사과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계엄 사과 윤 대통령의 절연, 이거는 과거 행태라는 거죠. 과거. 그래서 이거 안 끊겠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안에, 우리 야당 안에서 지금 이제 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엄 사과, 윤 대통령의 절연도 큰 빅 이슈가 되고 핫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계 사건 조사도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이 친한계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진준이도요, 필요성을 공감하기 힘든 당무감사로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진실에 관한 인식 차이가 너무 많아서 여러 분란이 되니 한 번은 털고 가자는 주장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 지금 이제, 이 계엄 문제, 단계 문제 가지고 다시 지금, 내분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요거를 딛고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고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조중동이 지금 장동혁이를 때리고 한동훈을 키우는 건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그 오늘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이가 이제 사과하지 않는 거를 비판하는 이 논거 중에 하나로 지지층 결집,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 NBS하고 갤럽을 인용하고 있어요. 갤럽과 NBS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아니고 떨어진다. NBS의 지난 11월 27일자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지지율이 지난 10월 5주자에서 54%였는데, 이번에는요, 11월 4주자에서는 47%로 한 달 사이에 7%가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9.6, 중도가 33.7, 진보가 25.2. 예. 그리고요, 중도층에서도 지지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갤럽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지지가 15%였는데 11월 4주자 쪽에서, 그리고 중도층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45%인데, 45%니까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지지율 이 하락 배경으로 지금 사과를 하지 않는 거, 강성 목소리만 내는 거, 요거를 이유로 대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여론조사 결과는 갤럽과 NBS라고 하는 좌편향 여론조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말이죠, 이 사과를 강압하는 쪽으로 기사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권위가 말이죠, 지금 양평 공무원 그 극단 선택과 관련해서 아주 칼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직권조사 결과를 82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해서 그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한 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고발했고, 3명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해서 모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징계를 요청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수사 의뢰는 인권위가 직접 했고, 징계 의뢰는 경찰청장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에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A씨 이 사망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회유가 계속됐고 강압에 시달려서 지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또다시 이제 수사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특검에서는 조사 결과 아무 회유 압박이 없었다라고 밝혔잖아요. 특검에서 거짓말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인권위에서 전부 다 지금 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휴대전화의 포렌식 기록, 통화 문자 내역을 전부 조사하고 주변인 진술까지 다 바쳤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특검에서 말이죠. 양평경찰서가 유서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은 거, 이것도 이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했다. 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권위 권고를 받았으니까 이 특검에서는 90일 이내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되고, 불수용 시에는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건 뭐 저는요, 당연히 인권위의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신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양평 공무원 요 사건과 관련한 요 자료 화면, 요거를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또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기다려 보실까요? 요거를 보시면요. 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아주 쉽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요거를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서 자료 화면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료 화면에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일보. 요거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강압수사가 있었냐? 인권위. 안 했다고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회유 강압이 있었다 이거죠. 고지고대로 말하면 봐주겠다. 진술서를 이미 작성했다는 거죠. 강압수사가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심야조사 적법했냐? 수사 준칙에서 정한 조사시간 상한을 8시간이나 넘겼으니까 적법하지 않은 거죠. 경찰 유서 왜 비공개했어?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했다. 이게 전부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월 3일이 바로 이제 지금 12월 3일 날 이재명 퇴진 행동 집회를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자,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 그 이후 이제 타겟이 재판 재개고 대장동 게이트 항소포기는 특검하고 김현지를 특검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또 하나는 바로 중요한 거. 또 하나는 바로 뭐냐? 12월 3일 날 오후 1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말이죠. 불교계가 대거 집회를 갔습니다. 일종의 국민의 저항권이죠. 예, 비슷한 취지죠.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많이 가서 함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계 입장문은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